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시니어와 소통하고 싶은 열린 컴퍼니 이서진 강사입니다. 우선 저는 처음부터 시니어 전담 강사로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떤 한 기업에서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서비스 교육을 할 때와 지금 시니어와 교육을 할 때 두 개의 공통점은요. 바로 소통을 잘해야 된다였어요. 서비스 직종을 하시는 분들에게 늘 친절하게 웃으세요, 화내지 마세요만 할 순 없고요. 고객과 어떻게 진심을 담아서 소통하는지도 알려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와서 어르신 교육으로 넘어와 보니 어르신들과 저는 나이 차이와 세대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소통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저는 원래부터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소통을 할 때 여러 상황이 있었겠죠. 우선 제 생각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친구한테 야, 너 오늘 입은 옷 진짜 별로야. 엄마 파마 어디서 했어? 거기 절대 가지 마. 이렇게. 그런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고 더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말하면 화낼 수 있겠구나, 실례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서울 경기에 있는 복지관, 센터, 문화센터, 작은 기관들까지 어르신들을 많이 뵙다 보면요. 저도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저를 마냥 좋아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맨 처음에 교육 갔을 때는 너무 젊은 아이가 처음에 오니까 강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팔러 온 잡상인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살짝 치매 노인들이 있는 센터에 교육을 가게 됐어요. 저를 좋아해 주셨을까요? 지팡이로 맞았어요, 그날. 나가라고. 요구르트 팔러 왔냐고 자꾸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강의하러 왔다. 오늘 심지어 그게 무료 봉사였어요. 봉사로 교육하러 온 강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같이 젊은 애들 한두 번 속겠냐고 가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서로를 겪어볼 접점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모든 사람과 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대, 30대 친구들과 60대 이상의 시니어가 어떻게 소통하면 조금 건강하고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소통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셨을 때는 저와 같은 20, 30대의 친구들과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없죠. 사실 내 자녀나 손주, 손녀들 아니면 이야기해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잘 못하는 거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 만나볼 접점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르신들 교육을 할 때 마냥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됐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어렵고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 아, 이게 예의 없게 보이진 않을까? 불편하시진 않을까? 또는 알아듣기 힘든 말은 아닐까라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메신저 쓸 때도 이 말이 너무 신뢰되진 않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아닐까? 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만 그렇게 어렵지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하고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너무 편해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뭘 해도 예쁘게 봐줘요. 약속 시간에 늦어도 예쁘니까 괜찮아. 밥을 늦게 먹어도 예쁘니까 천천히 먹어. 친구들이랑 있을 때 늦게 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욕을 한 무더기로 먹겠죠. 그런데 어르신들이랑 있을 때는 정말 어리광 부리듯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편하게 제가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제 마음을 정말 전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이랑 함께하는 건 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시간들이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완전 열어주셨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딸보다 선생님이랑 연락 더 많이 해. 이렇게. 그쵸. 그래서 자녀분들도 각자 일상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과 소통을 못하고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랑은 매일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편해졌고요. 선생님들도 제가 너무너무 편해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20대, 30대의 젊은 세대와 60대 이상의 시니어는 만날 수 있는 접점 자체가 정말 많이 없어요. 대부분 자녀 말고는 어디서 많이 만날까요? 글쎄, 생각이 막 딱히 떠오르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 없다는 거예요, 접점에. 저도 생각했을 때, 아, 거기라고 했던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봤자 뭐 은행, 우체국,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말고는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시니어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는 딱히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니어와의 소통,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저와 만날 때 어려웠던 그 점을 제가 하나씩 쭉 설명드리면서 오늘 세대 간의 이해, 소통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저한테 물어봐요. 서진아, 너 할머니 할아버지랑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이로 구분을 짓지 않고 사실 사람 대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다 보면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편할 때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많지 않았는데에 불구하고 작년 2020년 6월에 정말 좋은 기회로 어르신들과 너무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금천 50플러스에서 시니어 인턴십 활동이 있었는데요. 어떤 활동이냐면요. 말 그대로 저희 회사인 열린컴퍼니에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회사에서 네가 이 인턴십 활동을 맡아서 진행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떨렸을까요?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선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나이 차이가 30살에서 40세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대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또는 아,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시니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바로 옆에서 관찰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턴십 활동에는 저희 회사 말고도 다양한 회사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름도 잘 모르고 너무 작은 우리 회사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았을 것 같아요.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해주셔서 아주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해 주셨던 분의 지원 동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마지막 줄을 보시면 너무 저랑 같은 생각이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하는 이 활동들이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내가 처음에 꿈꿔왔던 계획해왔던 것도 이런 같은 결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원 동기를 쭉 보면서 많은 분들의 서류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평범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지점장 출신, 기업의 임원 출신, 파일럿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니 이분들이 대체 여기에 왜 지원하셨지? 싶었죠. 그래서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는 서류만 보고 아, 뭔가 꿍꿍이가 있었나? 뭘 좀 배우러 왔을까라는 의심을 계속하다가 면접을 막상 딱 보고 나니까 내 인생의 새 출발, 전환점이 되고 싶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아주 낮은 단계부터 학습하고 배우고 싶으니 막 다뤄주세요. 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던 면접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생님들과의 면접에서부터 인턴십 활동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과 제가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걱정을 했지만 3명 정도가 채용이 됐어요, 선생님들이. 3명의 선생님들과 채용함에 있어서 첫 만남은 어땠고 어떤 활동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전에 보시면 저희가 첫 미팅을 하기 전에 5가지 정도를 약속해요 하고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의 개방적인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를 함께 나누자 였어요. 옛날에 60대 선생님들이 회사를 다닐 때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요즘 20대들은 어떻게 일할까요? 집에서 재택근무해요. 그리고 저희는 업무 특성상 강의 현장에서 1시, 2시에 바로 퇴근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집에서 수면 바지 입고 일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위에는 예쁜 블라우스, 밑에는 수면 바지 입고 인터넷 강의를 하잖아요. 발을 이렇게 긁으면서 화장만 예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게 너무 충격이실 것 같고 신선한 충격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경험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저희 회사 열린 컴퍼니의 문화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회사 이름이 열린 컴퍼니잖아요. 이름만큼 정말 개방적인 회사라서요. 대표님과 사적으로 만날 때 뭐 입고 만날까요? 트레이닝복? 청바지 입고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가요. 머리 질끈 묶고. 같이 회의할 때도 너무 편한 공간에서 커피 마시고 저녁엔 맥주 마시면서 회의하기도 해요. 그런 열려있는 문화를 함께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요청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이 일하는 방법을 나도 배워보고 싶다. 그거였어요. 아무래도 임원 출신이고 상급자인 상태에서 그만두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컨펌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회의하고 의논하는 이런 문화를 겪어보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통은 전화로 잘하지 않고 단톡방에서 하잖아요. 단톡방에서 소통하고 자료는 출력해서 A4용지를 주는 게 아니라 공유 드라이브로 활용을 하곤 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가까이서 겪어보실 수 있게 저희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알려드리겠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더 좋은 사회의 방향성을 같이 가보자라는 거였는데요. 중점을 두었던 거는 3가지 정도였어요. 첫 번째는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시니어 선생님들. 3번째는 친환경 제품. 이렇게 3가지의 저희 회사가 너무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여서 노인들이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할까를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저 같은 20대, 30대 친구들은 저는 선생님들 다 이해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 부분이 힘든지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낭비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육장에 갔을 때 종이컵에 음료를 드리는 게 아니라 텀블러를 선물해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함께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단순한 친교의 모임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이것만 딱 들으면 조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파트너 하면 너무 남남의 느낌이 있고 그럼 우리는 진짜 뭐 팀원이 아니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시니어의 특성상 꼭 넣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2명 이상이 모이면 사담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늘 디지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라고 했는데 뭐 스마트폰 얘기로 갔다가 며느리 얘기로 갔다가 마무리는 김장할 때 힘들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딱 정해진 안건만으로 이야기하고 단톡방도 시간을 두고 그때만 활용하자라고 이렇게 항목을 정해드렸었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나의 우주에 너무 빠져서 다른 사람의 우주까지 방해하지 말자였어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우주는요. 생활의 가치관,
또는 나의 기호, 삶의 양식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오신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신념과 고집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나 지혜롭게 작용되고 하나 더 배웠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고집을 조금만 꺾어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내 거를 자꾸 배려하고 양보하는 시간을 조금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함께 약속을 하고요. 드디어 첫 만남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첫 만남 사진이에요. 사진만 보면 너무 멋지고 예쁘시죠? 무슨 배우처럼 진짜 실물도 너무 예쁘고 멋지신 분들인데요. 첫 만남의 특징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방심하고 갔어요. 1시간 정도의 회의를 계획하고 갔는데 2시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5가지로 정리해서 갔는데 2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을 해볼까요?로 시작했다가 30년 전에 내가 회사 다닐 때 비서애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잠시만요 할 수 없으니까 네 하다가 졸면서 뒤로 한번 넘어갔다 오기도 하고 하품도 몰래 하면서 그렇게 첫 미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미팅부터 꾸준히 저만의 다이어리를 썼어요. 시니어 관찰일기라고 해서 선생님들을 관찰하면서 저만 볼 거니까 직설적인 말로 막 썼어요. 그래서 첫날에 썼던 멘트는 졸려 죽을 뻔했다. 너무 힘들었다. 다음부터는 잘 끊어봐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썼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남자 선생님 목에 목걸이 보이시죠? 금천 50플러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시니까 사원증 같은 목걸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거랑 반대로 사적인 모임을 가졌는데 저 목걸이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거 왜 하고 오셨지?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선생님 이건 혹시 이랬더니까 나 이 소속감이 너무너무 좋아. 이게 도대체 몇십 년 만에 받아보는 내 소속과 이름일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요즘 20대, 30대 친구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명함을 받아도 감흥이 없어요. 명함 받았네. 모든 회사의 명함이 한가득 쌓여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 하나하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아직도 필요로 하고 써주는 곳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명함 한 통을 통째로 들고 오셔서 서진쌤, 내가 이 명함을 다 쓰려면 오늘부터 바쁘게 다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와 다르다. 이게 또 소통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다르게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미팅이 잘 끝났어요. 2번째 사진 보시면요. 여기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보이시죠? 어떤 곳에 굉장히 유명한 핫플레이스라는 카페를 갔어요. 사전에 블로그를 막 검색을 했더니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이 힘들어할 만한 환경인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구석에는 바닥에 앉아서 커피를 먹는 것이고요. 저쪽에는 테이블 없이 의자만 있고요. 저쪽에는 큰 소파에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카페였어요. 그래서 가기 전날에 여기로 괜히 결정했나 싶었다가 그래도 유행하는 곳이라고 하니 한번 모시고 가보자. 우리의 세대도 경험해 드리자라고 해서 갔어요. 하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장마였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막 뛰어 들어가는데 벌써 다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늦었나 하고 봤더니 저도 한 10분, 15분 일찍 온 거였어요. 그래서 언제 오셨어요? 했더니 우리 1시간 전에 와 있었어. 선생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이랬더니 늙은이들은 다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땐 나는 그 앞에 텐트 치고 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일찍 가보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카페에 갔을 때 첫 번째로 놀랐던 거는 벽에 카페만의 암묵적인 룰이 있대요. 조용히 말하기. 조금만 큰 소리를 내면 직원이 와서 죄송한데 정숙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 목소리가 어떻죠? 커요.
밖에까지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확실히 잘못 온 게 맞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한 바퀴 도는데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인 거예요. 남녀 공용.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하시겠다. 내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주문을 하려고 메뉴판 쪽으로 갔어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안 마시는 이유는 건강 때문은 아니고 그냥 맛이 없어서 안 마셔요. 달달하고 차 종류를 좋아해요. 조금 시니어의 감성이죠. 카페에 가면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고 유자차, 자몽차를 마시는 20대예요. 그래서 비도 오고 추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드실 수 있는 차 종류가 몇 개가 있나 하고 쭉 확인을 하고 뭐 드시겠어요? 했더니 한 분이 나는 핫초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했더니 휘핑크림 가득 올려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 우리 선생님은 또 뭐 드시겠어요? 했더니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원두는 어떤 걸로 먹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차를 시켰어요. 저만 유자차를 시키고 두 분은 너무 맛있는 걸 드셨어요. 여기서 메뉴를 주문하면서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노인이라고 어르신이라고 쌍화탕만 먹지 않는구나. 차만 먹지 않는구나. 어떻게 핫초코를 드실 수가 있지? 라고 깜짝 놀라면서 주문을 하고 자리로 갔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큰 소파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건너편에는 커플이 둘이 막 거의 껴안은 상태로 앉아있기도 하고요. 젊은 친구 둘이서 직장 상사 욕을 막 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어떻게 낑겨 앉았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시죠? 했더니 너무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내가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내 편견이고 내 착각이었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더 같이 많이 경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들면서 두 번째 미팅이 이렇게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스튜디오를 모셨어요. 우리와 인턴 생활을 하면서 안 해본 경험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카메라를 딱 두고 인터뷰도 해보고 영상 촬영도 했어요. 이렇게 꽃 선물도 드리고 예쁘게 사진도 찍어드렸어요. 세 번째 미팅 때 깜짝 놀랐던 거는 우리 여자 선생님 패션 센스 보이시나요? 저렇게 창이 큰 모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저는 이렇게 늘 좀 단조롭고 어두컴컴한 옷을 좋아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사진을 보면 너무 화려하시죠? 너무 멋쟁이처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어르신이라고 단조로운 패턴을 좋아하진 않는구나. 꽃무늬 옷, 핑크색 옷, 그리고 손톱 발톱에는 매니큐어. 그런 걸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촬영을 너무 즐겁게 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합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거 좋아할 것 같으세요? 식사로? 한식. 저도 그래서 배달의 민족으로 김치찌개 시킬까 돼지불백을 시킬까 고민했더니 우리 간단하게 커피에 샌드위치 먹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또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한 그릇 다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인데 샌드위치요? 하면서 샐러드랑 샌드위치랑 커피로 점심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겪을수록 내가 더 시니어 같아 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미팅도 너무너무 즐겁게 마무리가 됐어요. 선생님들이 놀라셨던 거는 제가 자꾸 사진 찍자고 해서 20대들은 모든 걸 사진 찍고 싶어 하고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뭐 좀 하려고 하면 선생님 우리 셀카 찍어요. 제가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찍긴 하시지만 얘가 왜 이럴까 살짝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느끼고 다름을 경험했던 아주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선생님들과 미팅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남아있었던 여러 편견들이 아주 많이 깨지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제가 경험을 하면서 20대, 30대 저와 같은 젊은 세대의 친구들에게 너희들도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고 팁을 조금 적어왔어요. 그 팁은 그냥 제가 막 적은 건 아니고요. 관찰하면서 그 일기를 쭉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니어를 시니어라고 부르지 말자. 어디 가서 누가 아주머니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확 열받죠, 순간. 그쵸? 선생님들도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얘기하면 팽해요. 그때부터 쳐다도 안 봐요, 저를.
저는 이 인턴 활동도 했지만 지금 서울 경기 시립복지관 또는 작은 센터들에서 어르신들이랑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요. 거기에 가면 호칭은 항상 선생님. 누구 할머니의 할자만 꺼내도 큰일 나요. 그날 교육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를 시니어라고 부르지 말자.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친근하고 예쁘게 불러드리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분명 60대, 70대, 80대지만 난 남들과 조금 달라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땐 분명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나는 아는데 옆에 할머니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나 나 아까 화장실 가느라 좀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무 귀엽게 질문을 하세요, 사실. 그래서 내가 시니어인 거를 인정하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같이 오케이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예쁜 호칭을 제가 정해드렸고요. 3번 보시면은 선생님 저희 3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시간 제한을 두자였어요. 네, 제가 첫 번째 미팅하고 어땠다고 했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노하우가 생겼어요. 자,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이야기할 거고요. 정확히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우리 15분 정도만 사담 나눠요. 이렇게 정해드렸더니 처음에는 조금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일적으로만 대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15분을 너무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또 서운함이 금방 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시니어와 소통할 때 어르신들은 말이 너무 많아서 싫어 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주고 이야기해야 될 주제만 이야기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잘 수용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아까 목걸이나 명함으로 소속감 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말로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럼 답변이 우리 선생님이라고 또 와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같이 할 거잖아요. 저랑 함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표현이라든지 소속감을 계속 어필해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저는 참 좋고 따뜻한 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선생님보다는 우리 선생님,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듣는 사람들도 소속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받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멋진 취미나 취향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저는 애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부모님이랑 매일매일 통화하고 매일 사랑한다 그러고 매일 뽀뽀해요. 그래, 아직도 그러세요? 너무 좋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진짜 심리적으로 너무 안정돼요. 근데 그쵸. 근데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 또는 복지관에 가서 칭찬을 처음에 하면요. 되게 안 좋아해요. 나를 어린애라고 생각해서 그러는구나. 나 잘 못하는 거 아는데 왜 자꾸 잘한다고 해? 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하시다가 제가 정말 반복적으로 진심으로 칭찬을 해드리면 나중엔 칭찬해달라고 저한테 오세요. 선생님 나 이거 한 번에 했는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핫초코를 드시고 아메리카노를 드신 걸 속으로만 깜짝 놀라지 말고 너무 신세대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어쩜 이렇게 젊은 입맛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선입견 갖지 말기. 참 듣기에 안 좋은 말이지만 제 친구들은 저한테 아직도 그래요. 왜 시니어 교육을 해? 기업에 가서 교육하면 돈도 더 많이 벌고 예쁜 옷도 더 입을 수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선입견인 것 같아요. 기업 교육을 할 때보다 저는 어르신과 교육을 할 때 제가 끝나고 느끼는 성취감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을 대할 때 조금의 선입견도 갖지 말고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예요. 저도 우리 60대 선생님들과 인턴을 한다고 할 때 당황스러웠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20대와 일을 한다고 했더니 당황스러우셨대요. 왜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소통이 안 돼. 그쵸. 소통이 안 되고 우리 마음을 몰라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참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서비스업에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업무가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 매번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는 없어요. 살아오시면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 정도는 젊은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은 저희한테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도 1년이 넘게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저에게 반말을 하거나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저한테 너무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직 어리니까 먼저 예의 바르고 예쁘게 행동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대신에 나의 감정이나 생각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어떤 눈치를 보냐면 나 때문에 이 젊은이가 불편하진 않을까? 나 때문에 지금 피해보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고 한 공간에 있으면 그게 저한테 느껴져요. 그래서 표현을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늘은 30분만 이야기해요. 죄송한데 지금은 통화가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새벽에 문자 보내시면 저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예쁘게 말하되 내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너무 큰 도움 받고 있어요. 라는 애정 표현, 감정 표현을 자주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걸 보시는 젊은 친구들은, 저와 같은 젊은 세대의 친구들은 낯간지럽게 엄마 아빠한테도 못하는데 갑자기 아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표현을 해? 라고 하는데 꼭 가서 뽀뽀를 해드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오늘 자켓이 너무 예쁘세요. 오늘 머리 너무 드라이 잘 됐다. 이렇게 표현을 친근하게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팁들을 제가 조금 적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자예요. 마음을 자주 전하고 아날로그 감성의 편지를 써보자였어요. 제가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손편지를 한번 써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또 굉장히 아날로그라 컴퓨터로 뭐 하는 거 싫어하고 손으로 적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 딴에는 그냥 다음날 미팅을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편지를 써드렸는데 그걸 너무 크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거는 어렵고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아까 미팅 때 인터뷰 했었다 했잖아요. 스튜디오 빌려서. 그때 제가 인터뷰 받았던 건데요. 질문을 드렸어요. 시니어가 되었을 때 사회로부터 받는 감정, 느낌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슬펐어요, 저는. 너무나 지금도 아름다우시고 멋지신데 그 나이에 딱 정해져 있는 시니어, 어르신이라는 거에 딱 정해져 있다는 게 슬펐고 선생님 말씀이 있어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꼰대 같겠지만 젊은 사람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아요 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공감됐고 많은 젊은 세대들한테 이 인터뷰를 공유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옆에 보시면 젊은 세대와 함께하게 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랑 계속 함께 하시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줄을 집중해 주세요. 예쁘고 싹싹하고 예의 바른 친구. 바로 저예요. 네, 농담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전에 본인의 모습과 투영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가방, 백팩을 가득 실어서 뛰어다니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이 나 20대 때 같아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주셨고요. 마지막 줄 보면은 연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처럼 내가 계속 불편하지 않은지를 체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남자친구 대하듯이 선생님을 대했다고. 계속 눈치 보고 감정을 살피고 애정 표현을 해주고 그랬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활동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비키니 사진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관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랑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제 카카오톡의 프사가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뽀뽀하고 이런 사진은 아니고 그냥 얼굴 사진이었지만 아 이게 너무 밉게 보이진 않을까? 신뢰가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에 요즘 젊은이들은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 또는 여행 가서 비키니 입고 찍은 사진, 노출이 심한 사진을 대수롭지 않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하고 물었을 때 예상 답변은 보기 불편해, 불건전해 보여 라고 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예상 외의 답변이에요. 신세대들의 발랄함에 대해서 존중한다. 너무 예쁘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답변 이외에도 저한테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 너무 예쁘다. 지금 남편이랑 그렇게 찍으라고 하면 내가 찍겠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생각이 내가 선입견과 편견이구나. 진짜 왜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결과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아침에 좋은 글귀, 꽃사진, 하늘사진. 시니어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저거였어요. 우리 인턴 선생님은 3분이었지만 그 외에 열린컴퍼니랑 함께하고 있는 신중년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50대 후반에서 60대이시겠죠. 그러면 20대인 제가 너무너무 봤으면 좋겠는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일찍 일어나세요, 그렇죠? 새벽 4시에 메시지가 옵니다. 자, 오늘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며 한 100줄 와요. 그럼 저는 일하다가 한 새벽 2, 3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4시에 그 메시지를 깨요. 벌써 일어나신 건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불편해하는 20대, 30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을 때 제 예상 답변은 아니 좋은 글인데 그게 왜 싫어?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도 그런 게 불편할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카톡 위에 너무 좋은 글이라도 그렇게 많이 보내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겪었던 인턴 선생님들이 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겪어보면서 제가 수많은 선생님들을 겪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나 젊다, 너무 깨어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턴 활동을 하니까 사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 어르신들을 만나기 전에 그 전 세대인 선생님들과 활동해 볼 수 있고 그 선생님들도 일자리도 창출되고 젊은 세대의 에너지도 받고 내 삶의 제 2막을 열 수도 있고 서로에게 너무 윈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시켜보자라고 해서 저희 열린컴퍼니에서 강사 양성 과정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와 함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대신 앞에 나와서 메인 강의는 20대에서 40대 젊은 강사님들이 하시지만 뒤에 하는 실습 부분이라든지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강사님으로 저희가 모셨어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사진은 올해 초에 강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어요. 올해는 어떤 교육으로 1년을 보낼 거고 작년에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가졌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60대, 50대인 나를 일자리를 갖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들이 사실 떠오르는데 한 분이 딱 기억이 남는 분이 저희랑 만나기 직전에 언니를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우리랑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고 계획을 하면서 아, 내일은 열린컴퍼니랑 미팅해야 되니까 또 살아야 되는구나. 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열린컴퍼니랑 강의 가야 되니까 또 살아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지내다 보니까 에너지가 생기고 활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랑 만남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희 대표님 사진인데요.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신중년 선생님들이 40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과 연락을 하면서 스케줄 관리도 해드리고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인턴 선생님들 외에도 시니어 선생님들과 일을 하고 교육 현장에 가면 더 시니어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런 삶이 좋았을까요, 마냥?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매사에 늘 어렵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행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을 기대는 행동이 너무 건방져 보이진 않을까? 이 옷이 오늘 너무 노출이 심하진 않을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부분에서 신경이 쓰이고 메신저 하나 보낼 때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요. 괜히 뭐 존댓말을 놓친 부분 없을까, 이해하기 힘드신 말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턴 3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2년 만에 40명의 선생님이 됐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냥 마냥 는 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소규모로 잘 만들어 드리는 게 좋긴 하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사진을 보시면 진짜 너무 밝고 너무 좋아해 주세요.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작은 선물, 작은 성의 표시에도 너무너무 감동받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강의를 갈 때 막 행복하진 않아요. 그냥 출근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거고. 막상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과 교육하면 재밌고 행복하지만 가는 길은 너무 졸리고 눈도 못 뜨고 가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신중년 선생님들은 강의 가는 전날부터 너무 설레신대요. 오셔서 귓속말로 해요. 나 오늘 강의 오려고 어제 팩하고 잤어. 이렇게. 나 립스틱도 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곤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런 자리를 더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겠구나라고 제 자신도 많이 배우고 반성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인턴 선생님들과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인턴으로 입사하셨던 선생님이 지금은 메인 강사가 되어서 10명, 20명의 강의를 진행하세요. 60세예요. 60세. 근데 너무너무 멋지게 진행하시고 진행하시는 기관에서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진정성 있게 강의하는 강사는 없다. 그리고 기관의 담당자들이 어르신 교육을 하는데 어르신 강사가 오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40대보다 30대 보내주세요. 30대보다 20대 보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을 배정해 드릴 때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이. 젊은 분들은 교육생이 60대인 경우가 있죠. 근데 강사도 60대예요. 그러면 내가 같은 노인인데 뭘 배우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교육생 분들이. 근데 막상 교육을 진행하고 보면 공감대 형성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너무 잘 만져요. 키오스크, 무인화 기기도 너무 잘해요. 그치만 교육에 가면 우리 선생님들 그거 어려우셨죠? 잘 안 됐죠? 라고 거짓말로 해야 돼요. 공감을.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과 힘듦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 갔었는데 지문이 닳아서인지 잘 안 되더라고요. 현금이 안 돼서 못 먹고 왔어요, 그걸. 이런 식으로 경험을 말씀하시니까 맞아, 그때 그랬지 라고 공감대 형성이 너무 그들끼리 잘 돼서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들만이 또 가지고 있는 또 엄청난 힘, 소통의 힘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대신 시니어 교육과 시니어 교육생 서로가 만나서 교육을 하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말이 너무 많다. 교육 시간에 딱 맞춰 끝내기가 너무 힘들다. 강사님도 말하는 걸 좋아하시고 교육생 분들도 말하는 걸 좋아하시니 가끔 기관에서 피드백이 들릴 때 너무너무 좋지만 늘 교육이 10분씩 늦게 끝나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늘 이야기해요. 다 좋지만 딱 그 기준을 본인이 잡아야 될 것 같다. 내가 잘 생각해 둬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60대 선생님들도 그 이상의 선생님들도 젊은 세대와 함께 할 때 소통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딸처럼 손주, 손녀들처럼 따뜻하게 이야기해주면 우리 손주, 손녀인 20대 친구들도 선생님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중년 선생님들과 시니어 선생님들이 함께했던 이 사례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통하시는 상황이 왔을 때 잘 활용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